당연히 이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제가 감히 어떻게 레이 달리오 같은 분과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쵸?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제가 2019년 7월쯤 레이 달리오의 2020년에서 2029년 대예언 이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게 대박이 났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대충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9년 7월에 2022년대 투자 패러다임 이런 예언을 했고요. 그거를 베낀 학고 유튜버 강원국에게 총 20만 조회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175번, 176번 영상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레이 달리오 형님. 요즘도 잘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패러다임 쉬프트, 여기서 나온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제 해설도 같이 붙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7월 이 언저리에 제 구독자가 8, 9천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터지고 나서 제가 드디어 10,000명을 넘습니다. 8월에 10,000명을 넘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9월 말까지 14,000명까지 쭉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저한테 기폭제가 되었죠. 레이 달리오의 핵심은요.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투자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최근 100년의 흐름을 이 페이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는 거는 지금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흐름을 좀 알아야지 이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1920년대,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어가지고 그때 경제성장 기대가 굉장히 낮았고요. 유럽은 작살이 나 있었고 주식은 엄청 쌌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당연히 그때 주식이 또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1929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엄청 낙관주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10년 동안 이 그 분위기가 였기 때문에 와 아주 시장 좋아졌다. 1차 세계대전 극복했어. 오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때 또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빚내서 주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의 기대는 높았는데 버블이 형성되고 이게 터지면서 경제 대공황이 왔죠. 그래서 1930년대 기대는 당연히 틀리고 경제는 폭망하고요. 근데 금리는 그 대신에 제로로 내려가가지고 채권은 또 큰 수익이 났는데 주식은 정말 박살나가지고 미국에서 MDD 85% 90% 정도를 찍었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망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금리도 폭락하고 달러화도 폭락하고 채권이 이기고 금도 꽤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도 고조되고 어떻게 돼가지고 1940년대에 전쟁이 크게 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주식에 크게 나빴나? 일단 40년대 초반에는 원자재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식도 꽤 괜찮았습니다. 물론 패전국은 일단 작살나가지고 마이너스 100%를 찍었는데 근데 승전국들은 40년대 한 중후반부터 주식이 또 엄청 올랐고요. 사실 패전국들도 40년대 말부터는 주식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49년 정도의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았죠. 2차 세계대전에 아픔이 아직도 있고 이게 우리 다 망했잖아. 에휴 이래가지고 주식을 별로 안 했거든요. 전쟁 후에는 리스크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주식 배당 수익률이 6.9%나 되었고요. 근데 10년치 수익은 1.9%밖에 안 됐어. 그리고 주식의 퍼가 7밖에 안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죠. 여기다 경제 성장도 50년대 굉장히 높아가지고 주식이 50년대는 완전히 좋았습니다. 49년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비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률이 50년대 엄청 좋았죠. 자, 그래서 1959년에는 사람들이 다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먹구름이 들기 시작했죠.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주식이 덜 비싸가지고 그리고 실제 경제 성장도 높아가지고 한 66년까지는 주식이 좋았는데 이때부터 뭐 베트남 전쟁도 터지고 그다음에 오일 쇼크 이런 거 있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그리고 70년대에는 이제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근본위주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찍어가지고 부채 상환하고 이래서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여기서 그래서 금은 원자재 얘네들만 윈너였고 주식 채권은 둘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59년에 사람들이 낙관주의였는데 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말까지 실제로 경제와 주식시장은 작살이 난 거죠. 자, 그래서 79년쯤 되니까
비즈니스 위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식은 죽었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죽기는 뭐 죽어. 왜냐하면 79년 이때 말이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지속되겠지. 그리고 경제는 작살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커라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인플레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80년대 초반부터 주식과 채권이 엄청 오르기 시작했죠. 주식 채권은 윈너였고 70년대 잘 나갔던 원자재, 금, 은 이런 것들은 폭락을 했고요. 일단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 초반에 워낙 쌌기 때문에 90년까지만 해도 주식이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랐고 인터넷 버블이 생기면서 팍팍팍팍 올랐는데 이게 완전히 버블이 되었죠. 어쨌든 90년대에는 주식 채권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이것도 이런 책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주식이 오르니까 다우 36,000 이런 책이 나왔는데 참고로 20년이 지난 지금 다우가 35,000 정도입니다. 인터넷이 무한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줄 알았지만 현실은 비참했죠. 2000년대 주식이 너무 비싸가지고 IT 버블 터지고 금융위기까지 오고 해가지고 2000년대에는 주식시장이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죠. 근데 금리는 적은 금리에서 0%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무한대로 찍어가지고 채권은 이기고 금도 이겼습니다. 금리가 0%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2009년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는 사람들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주식이 다시 싸졌거든요. 당연히 2010년대에 사람들이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많이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채권은 0%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가지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주식 채권이 이기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 100년을 한 표로 종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대별로 잘 나가는 자산이 늘 좀 달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 주식이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게 10번 중에서 6번 정도예요. 4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2번은 금 그리고 2번은 채권인데 이 6번 중에서도 주식이 근소하게 승리한 것이 2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대에는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비슷했죠. 그죠? 네, 그리고 보면은 여기 1960년대에도 주식 수익률과 예를 들면 은 수익률이 비슷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요. 이 100년 동안에 10년 단위로 보면은 주식과 채권이 망할 확률이 3번이었습니다. 주식은 예를 들면은 1930년대, 70년대, 2000년대 안 좋았죠. 그죠? 채권도 3번 망했고요. 금, 은, 원자재는 7번 망했는데 대신에 주식이 망했을 때는 금, 은, 원자재가 포트폴리오를 구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30년대를 보시면요. 주식은 망했는데 금은 수익이 좋았죠. 70년대도 주식이 망했는데 금, 은, 원자재가 수익이 좋았습니다. 2000년대에도 주식이 망했는데 보면 금, 은, 원자재가 수익이 좋았던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춘 투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과거 10년, 과거 20년 패러다임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주식이 가장 낙관적일 때는 보통 주식시장에 하락이 온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4년 전에 레이 달리오가 이런 식으로 상황 분석을 했어요. 예언 1번, 중앙은행이 불경기 시 경기 부양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재정 적자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예언 후에 반년 만에 불경기, 코로나가 실제로 왔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부양을 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는데 나머지는 옳았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왔잖아요. 그리고 재정 적자 급증 이것도 맞았습니다. 2022년 주요 키워드가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해설을 한다면은 이게 지금 중앙은행과 정부가 좀 돌려막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겨우겨우 막았는데 근데 다음 경제 위기가 올 때 이거는 잘 막을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예언은 틀린 것 같은데 근데 2020년대 중후반에 경제 위기가 또 한 번 오면은 그때는 좀 세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은 막 금리를 내리고 통화 정책을 쓰기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경제 위기 때는 레이 달리오 예언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요. 갚아야 하는 부채가 엄청 많은데 자산으로 충당하기 힘들다라는 말도 했는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기업과 국가가 줄도산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0년대는 진행 중이고요. 여기 말한 것처럼 다음 경제 위기가 올 때 이때는 줄도산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레이 달리오가 채권은 매우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이라는 말도 했거든요. 이거는 적중했습니다. 왜냐면은 예언 후에 예언을 이때쯤 했는데
요때부터 코로나까지는 저기 미국 장기채가 좀 올랐어요. 이제 올랐는데 202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반토막을 했습니다. MD가 47% 나오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 진짜 반토막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말을 듣고 채권을 투자 안 했으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채도 이 모양인데 다른 주의 채권은 좋았나?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채권을 다 작살났어요. 2020년부터 3년 동안. 그리고 제 추가 해설은요, 채권이 예언처럼 이미 한번 크게 망해가지고 미래의 수익은 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장기채 금리가 4% 후반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금리가 4몇 %면은 실제로 10년 미래 수익률은 지금 그 금리와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의 장기 수익률은 4몇 %대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거보다 낮으면은 일단 채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대박은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다시 많이 올라와가지고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어는요. 2019년 당시 투자자들은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근데 실물 자산이 좋을 듯이라고 레이 달리오가 상황 분석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국내 국제 분쟁이 강한 자산을 추천한다. 예시로 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비트코인도 살짝 언급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20년, 21년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22년 주춤했지만 23년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언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과 나스닥의 수익이 금과 원자재 수익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나스닥은 19년부터 23년까지 연봉리 수익이 19%였고 금은 19에서 23년 동안 연봉리 수익이 9% 정도였습니다. 근데 물론 나스닥도 한 21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좋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예언은 지금까지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추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요 주식이 별로다라는 건 2020년대 말까지는 맞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 예언은 아직은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제가 2029년에 다시 영상을 찍으면은 확실히 알게 되겠죠. 이걸 다 요약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주식은 달리오 예측은 나빴는데 실제 흐름은 좋았습니다. 근데 미래는 나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권은 예측은 나빴고 실제로 나빴고요. 그리고 왕창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미래는 그저 그렇다라고 봅니다. 현금도 굉장히 안 좋게 봤죠. 화폐 가치 하락 이랬는데 실제로 흐름이 굉장히 나빴죠. 인플레이션이 이자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현금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2020년대는 또 그래도 그저 그런 정도의 수익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제가 감히 어떻게 레이 달리오 같은 분과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금은 예측은 좋았고 실제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봉리 수익 9%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미래에도 저는 좋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높아가지고 2023년, 33년 미국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채권 현금을 한번 크게 망해가지고 미래 수익률이 다시 소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유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나 중앙은행도 나름대로 그때를 통해서 좀 배운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레이 달리오 방법은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상관없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도 성공하는 자산은 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요. 이 100년 동안에 주식이 망한 적은 있지만 모든 자산이 다 망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주식이 부진할 때 그 금이나 원자재가 구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채권이 구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대 같은 경우 보면은 주식이 박살나는데 채권은 엄청 올랐잖아. 40년대도 마찬가지였죠. 주식 수익률은 높진 않았는데 채권 수익률은 엄청 높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70년대에는 원자재가 우리를 구해줬고 금이랑 그리고 2000년대에는 채권 앤드 원자재 금이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라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뭐 샘플로 이런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네, 그리고 한국, 미국이 나눠 투자하기. 그러면 달러화도 투자가 자연스럽게 되고 주식, 채권, 금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형 올해더 짱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대부분 투자자에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
조정하라는 말도 논문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이 책을 보면은 여러 전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동적 자산 배분 이런 전략도 나오고요. 네, 왜냐면요, 이게 지금 레이 달리오가 10년 예측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전부 다 맞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2020년대 안 좋다 해서 2020년, 21년 가만히 있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23년 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작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를 안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 2년, 3년 동안에.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년에 미래 수익이 안 좋다 하더라도 주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장이 좋으면요. 네, 그래서 동적자산 배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2평 위일 때만 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매도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례에서는요, 이때 들어가가지고 이때 빠지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때는 하지 말고. 그쵸? 이평선이 이때 이제 추락할 때니까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 자산 배분, 요거랑 전술적인 자산 배분 조정, 이 두 개를 믹스를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주식의 10년 수익이 별로라도 중간 오르는 구간을 우리가 전부 다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진짜 완전 몇 년 동안 바보가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죠. 자, 아니면은 주식을 계속하되 이제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적절히 채권과 금과 섞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요, 대가의 장기 예언은 큰 그림 파악에는 좋은데 투자 활용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번 말 따라가지고 2020년, 21년 주식 안 했으면은 병신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장기 예언은 타이밍 맞추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6년이나 28년에 주식 대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20년, 21년, 23년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필요 없는 자산 배분 또는 실제로 대폭락이 대폭락이 아니라 하락이 현실화가 된 후 빠져나오는 추세 추정 전략을 저는 추천하는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유익했죠? 레이 달리오란 대가의 예언 4년 후에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